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축하도 해주셨고, 네, 감사하게도. 그리고 저도 Q&A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게시물을 올렸었는데, 처음에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질문이 한 100개가 넘게 달려가지고 제가 다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Q&A 영상이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진지한 얘기 말고, 평상시에 어차피 진지한 얘기 많이 하니까 좀 가벼운 얘기, 그리고 저 개인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질문을 답변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구독자 10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어요.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 건데, 생각보다 저도 하면서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나름대로 꾸준히 하게 됐고, 그래서 되게 오랜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게 된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열심히 한 것보다도 그동안 제 영상을 열심히 봐준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튜브에 진짜 자극적인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만 해도 맨날 재밌는 영상 위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지루한 철학 영상을 굳이 클릭해서 봐주신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단한 분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고른 질문은, 평상시에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나요? 또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볼 때 철학적으로 막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이런 종류의 질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제 여자친구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시야가 좁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너무 철학적인 생각만 한다 이거예요. 그냥 좀 그거 말고 다른 관점에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대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맨날 진지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뭐가 철학적인 생각이냐, 이것도 규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어떤 현상을 볼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문제시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할 수 있죠. 쟤는 왜 이렇게 맨날 모든 거를 문제 삼는 거야, 그냥 넘어가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제가 직업적으로 철학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도 철학과를 가가지고 계속 비슷한 활동을 좀 전공생으로서 계속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업병처럼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운동 열심히 하듯이 저는 철학적인 활동을 직업으로서 하니까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초창기에 음악 영상도 원래 올렸거든요. 제가 원래 처음에는 음악 유튜브를 하려고 했었어요. 막 커버 노래 올리고 제가 작곡한 곡들도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독일 유학을 가면서 피치 못하게 거기서 악기 연주하고 그럴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좀 쉬었는데,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다시 좀 음악 활동도 시간이 나면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로는 뽑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마 비틀즈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비틀즈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었고, 지금까지도 나오는 노래들을 들어보면 그 비틀즈가 남긴 어떤 화성적인 구조라든지 멜로디 진행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이 녹아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틀즈가 대중음악에서는 가장 선구적이고 훌륭한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과 자녀 계획,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결혼을 무조건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녀도 꼭 가능하면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명 깊게 읽은 책, 또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그런 것도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지금까지 밀도 있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한 권만 딱 꼽으라고 하면 이것도 진짜 어려운데,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뽑을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책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는 제가 이것도 작년에 한번 영상으로도 만들었었는데, 중력과 은총, 시몬 베이유의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진짜 재밌게 읽어서,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 때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은, 그러니까 대학생 때긴 한데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이라는 책을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꼭 영상으로도 다루고 싶은 책인데, 철학적인 소설인데 철학 입문서로도 꽤 괜찮을 것 같고 정말 훌륭한, 추천할 만한 책이에요.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도 몇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 시리즈를 좀 인생 영화로 뽑고 싶고, 대부 시리즈를 진짜 좋아했고 옛날에 많이 봤고, 그리고 또 하나를 뽑자면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그게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어떻게 또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좀 그런 과정을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코믹하게 그린 영화인데, 어렸을 때 그거를 제가 한 5번인가 봤어요. 그리고 철학 공부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철학적인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철학 전공을 왜 했냐, 철학 전공 후회는 안 하냐, 또 철학 전공으로 유학을 갈 때 어떤 나라를 추천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주셨는데, 일단 저는 옛날에 다른 영상에서도 진짜 옛날에 한번 올렸었는데, 철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생 때 삶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회의를 겪었었고, 좀 그런 회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었구나. 나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나도 좀 더 나은 해답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철학과를 가게 됐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어느 정도 고통을 받으면서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왜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과에 갔고, 그런 의미에서 철학과에 간 거를 저는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는 좀 얻은 것 같고, 제가 고민했었던 문제들에 좀 답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어느 정도 얻은 것 같고, 최종적인 답변을 얻었다기보다는 그냥 제 마음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문이 해결된 것 같아요. 답을 찾은 것도 아닌데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질문들이 되게 밀도가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질문이 너무 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괴롭혔는데 지금은 그 질문이 되게 친숙하게 느껴지고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끼진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저는 철학 공부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점이라고 생각해서 전 후회는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철학 유학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독일밖에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독일은 근데 진짜 철학 공부하기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열려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들어줄 준비도 그 대학이나 집단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어디로 가나 다 좋은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적어도 그런 선진국에서 철학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강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한국의 인문학계는 좀 외국의 지식을 수입해가지고 가르치는 데 급급한 면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는 좀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오리지널한 걸 생산하려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죠. 우리나라는 기득권이 없고 그런 선진국들은 이미 기득권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더 강력했던 역사가 길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한국 사람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냥 서양 사람들이 좀 그런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외국 유학을 통해서 좀 더 현재적인 논의를 많이 접해보는 거는 많이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책 2권을 출판을 했는데 앞으로 더 다른 책을 쓰실 생각은 없나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책을 좀 철학 입문서 느낌으로 책을 썼는데 다른 종류의 책을 쓰실 생각은 없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책 출판 계획이 앞으로 좀 많이 잡혀 있고요. 계속해서 당장 이번 11월에도 새로운 책이 한 권 출판이 될 예정이고, 참고로 그 11월에 출간될 책 예정 같은 경우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좀 철학적으로 나름대로 풀어낸 그런 책이고, 차차 여러 종류의 책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33살 정도까지는 제가 진짜로 학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담아서 철학적인 완전히 학술서적 어려운 책을 하나 정도는 쓰는 게 저의 작은 바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벼운 질문을 재미삼아서 몇 개만 답을 해보면, 민초 반민초 하면은 저는 무조건 민초. 취미가 뭐냐, 그냥 가볍게 재밌게 하는 취미가 뭐냐 했을 때 저는 롤 보기가 가장 취미인 것 같아요. 롤을 제가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하진 않는데, 그리고 롤 유튜버도 되게 좋아요. 클템, 호진 이렇게 두 분을 제가 완전 팬이고 영상 나오면 다 보거든요. 유럽 한 달 살기 할 때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저는 제 마음속에 완전 살아보고 싶은 데는 프랑스 니스, 김민주 카리나 이런 것도 있는데, 김민주. 그리고 윤영기의 꿈이 뭐였냐, 저는 꿈이 되게 많았어요. 다양하게 바뀌어왔는데, 근데 제가 수학과학을 좋아했었어가지고 주로 이과 쪽이 원래 꿈이었어요.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적인 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땐 많이 했었고, 막 고등학생 때는 군인이 꿈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진지하게 가려고 고민했던 적도 있었고,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고, 꿈이 되게 다양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살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런 질문도 꽤 있었는데, 지금처럼 저는 일단 유튜브를 하고 좀 제가 원하는 책들도 쓰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싶은 바람입니다. 결국 제 인생의 커다란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존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품고 살아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눌 수 있는 공간 같은 거를 많이 마련하고, 저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답변을 물색해보고, 그 수단 중에 하나로서 제가 강력한 수단으로 삼는 게 철학 공부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진짜 큰 꿈이 있다면 한국적인 철학이라는 거를 좀 일으키고 싶어요. 지금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많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문화적으로 K-팝 이런 것도 많이 유명하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에 진짜 많이 관심이 늘어났고 그런 상황인데, 한국적인 철학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인문학계는 여전히 해외에서의 지식을 좀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국의 고유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는 되게 강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 그거를 아직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어요. 대학교에 내가 다시 박사과정을 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이외에 사실 박사과정 이런 그
구조 자체가 서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교 편제, 지금 우리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대학교 편제가, 그리고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이런 거를 밟고 논문을 쓰고 그런 과정 자체가 서구적인 거고, 인문학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언어라는 거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데 그 언어 자체가 다 서구적인 언어로 기초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심지어 동양 철학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도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는 서구적인 언어 관념 구조에 맞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학교라는 구조 안에서 한국적인 철학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는 좀 많이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그 밖에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어떻게 과연 그걸 실현할 수 있을까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팬미팅이나 북토크처럼 그런 이 구독자분들과 좀 더 소통하려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계신 건 없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저는 일단 조만간 라이브 방송을 꼭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고요.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철학적인 콘텐츠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더 우리 사회적인 이슈들, 아니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런 형식의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책을 꾸준히 쓰기 때문에 출판사 같은 곳에서 북토크 같은 거를 주최를 해주시려고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만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철학 원서를 같이 읽는 북클럽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조만간 다시 꼭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어려운 책으로 했어서 참여자분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서 조금은 좀 더 쉬운 책으로 해보면 어떨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이런 제 모든 계획들을 대해서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하시면 제가 앞으로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걸로 많이 이런 행사를 합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이런 거를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제 인스타를 팔로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때가 없냐,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하냐, 그거에 대한 방법을 알고 계시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저도 인간인데 불안이나 우울감을 느끼고요. 애초에 제가 철학과에 가게 된 이유 자체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철학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불안, 우울 때문이고요. 근데 이제는 저는 삶의 지금 단계에 이르러서는 불안이나 우울 같은 거에 그렇게 저항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게, 기분 전환하려고 신나는 음악을 듣는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러지는 않는 편인 것 같거든요. 저는 기분이 우울할 때는 오히려 우울한 음악을 더 들어요. 그 우울에 굳이 인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불안이나 우울 같은 건 되게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인생 책이 뭐냐 했을 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이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는 불안이 놓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아주 기쁘고 행복할 때조차도 사실 그 근원에는 불안이라는 구조가 있다라는 게 하이데거의 핵심적인 사상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거에 되게 동감을 하는 편이고, 우리가 가끔씩 뭔가 욕지기가 나온다거나 구역질이 나온다거나, 이 세상, 내 삶, 모든 게 다 너무 허무해, 공허해,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 같은 걸 한번 내 친구처럼 대하려고 하는 건 어떨까? 저는 지금은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가장 깊은 심리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너무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대응 방법도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Q&A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질문 주신 모든 분들 정말 다 감사하고, 제가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해서 진짜 죄송한 마음이고, 근데 제가 앞으로는 라이브를 조금씩이라도 할 예정이니까 그런 데서 좀 더 개인적인 다른 질문들도 많이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철학적인 질문이나 진지한 질문 같은 걸 주신 것들은 제가 거기에 착안해서 앞으로 다른 영상으로도 풀어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짜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